예전에 피썸 이제 전 의장 네네. 이정훈 전 의장님이 이제 사기 혐의로 해서 1,0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이 7차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6차 공판이었어요 요번에. 아 엄청 이어지고 많이 했네요. 네 그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제 BXA가 빗썸에 상장될 줄 알았다면서 이제 BXA를 매수한 피해자들과 그리고 이제 피고인 그 전 약간 의장 해서 나눠진 건데 이정훈이 고기 냄새를 엄청 풍겼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뭐 또 어느 업체 껴 가지고 또 그 업체에서 네네. 또 많이 소개를 해줘 가지고 또 매수가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BXA는 상장이 안 되면서 이제 좀 틀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지금 이 기사가 이제 올라오면서 좀 웃겼던 게 뭐냐면은 다들 서로 피해자분들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 네네. 쪽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변호를 하는데 대부분의 자료들을 기사를 제출을 했대요. 신문 어. 기사. 그래서 이쪽에서 신문 기사 제출하니까 반대편 변호인 측에서는 신문 기사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음. 판사가 이제 뭐라 그랬냐. 변호인단 측에서도 신문 기사 제출을 했으면서 왜 네. 피고인 측에서 신문 기사를 제출했는데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이라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재고해서 적극적으로 뭐 증거를 다시 한번 아. 확인해 보겠다. 뭐 근데 변호인단이 너무, 그러는데 너무 사실 '빗썸에 상장할 거다.'라는 냄새를 많이 풍겼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것도 맞죠. 네 그쵸. 솔직히 이게 안 끝날 싸움 같거든요. 음. 왜냐하면 정확한 증거 없이 정확한 어떤 그런 문서 없이 그냥 신문 기사로 가지고 이렇게 근데 공판을 주고받고 있던 다들 아시겠지만 상황이니까 이정훈 분은 그 다른 나라에 저거 신청하지 않았나요? 이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금 세탁하는 국가에 이민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빤스런 하려고 국적 버려 해 가지고 자금 세탁하려고 이제 해외로 지금 빤스런 근데 준비하고 요 계십니다. 공판이 예.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정훈 전 의장님이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뭐 세금도 잘 내고 있었고 해 가지고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데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까지 있다고 하면은 뭐 그건 또 어떻게 될지 얘기가 이미 빤스런 달라지겠네요. 하려고 자금 세탁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음. 이제 "한국 버려. 나 외국 살아." 이렇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네네. 근데 예. 요 공판에 따라서 뭐 나중에 입국을 다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뭐 일단 지금 6차 공판이 이렇게 나왔고 7차 공판 때는 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흐지부지 왠지 끝날 것 그러니까 같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기가 맞는데 이게 기만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쵸.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랑도 많이 일을 해 보지만 이게 애초에 이 사람이 사기칠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성립이 안 되는 게 나눠지는데 네. 그럼 그 사 처음부터 사기를 치겠다라는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증거는 이 프로젝트를 만든 이 사람만 알겠죠. 네 그 그쵸. 증거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이 최초에 사기를 치겠다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실패냐 아니면 그냥 사기냐로 나눠지는데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거를 많이. 밝히는 것과. 네네. 그쵸. 그래서 그쪽에 전 의장님 쪽에 서 있던 뭐 사람이 갑자기 뭐 이쪽 증인으로 돌아선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죠. 힘들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요건 또 이제 빗썸 내용인데 이거 원래 진작에 좀 해 줬어야 됐던 내용이 아닌가. 아 뭔가요? 네. "공시를 제대로 안 하면은 유의 종목 심의를 받는다."라는 내용인데 재단의 토큰 발행 유통량을 포함한 유통 계획, 보유 기술의 변경, 로드맵, 사업적 변동 등을 이제 "제대로 공시를 해라.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하면은 이제 유의 종목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사실 내가 이제 그 국회에 가서 얘기한 게 이런 거를 거래소를 조져야지만 그 표면적인 규제 가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조져 가지고 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수 있는 건 사실 거래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빨리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재단의 토큰 발행 유통량 포함된 사실 이거 그냥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어 본인이. 그죠. 다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고유의 기술 뭐 고유의 기술이 어딨어 이상해. 빗썸에 상장된 코인 중에 고유의 기술을 가진 코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음. 거기다가 로드맵, 사업 변동 등을 손꼽았다고 얘기하는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네. 예 일을 그쵸. 안 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네 이제 이거는 와서 이제 기사를 예. 띄운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뭔가를 해 보려고 한다라는 이제 어떤 쇼? 그러니까 액션이죠. 액션인데 이거는 진작에 했었어야 돼. 네 그쵸. 뭐 업비트에서도 지금 뭔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어떤 네네. 공시 부분을 보여준다든가 자기들이 어떤 상장을 할 때 예. 올려놓는 그런 문서들도 음. 좀 뭐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이런 것도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빗썸을 얘기를 들면 최초로 이제 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김치 코인들 최초 김치 코인들이 빗썸에 많이 상장이 됐어요. 뭐 업비트도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만. 네네. 그러면 처음에 상장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유동성을 공급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쵸. 유동성 공급 위해서 재단들에게 유동성 공급용 계정을 줍니다. 여기에 음. 수수료가 할인이 돼요. 물론 이 계정은요 출금이 안 돼야지 수수료 할인을 해 주거든요. 요런 것들도 우리가 그 재단에서 이제 그 유동성과 그 풀을 돌리기 위해서 너무 거래량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호가창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것도 공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얼마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있고 이제 수수료가 얼마가 음. 되고 있고 재단 측에서 지금 얼마 매수가 됐고 매도가 됐고 이게 주식에서도 그 낮은 퍼센테이지로 이거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 이게 퍼센트 몇 프로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음. 이 코인도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단과 그 빗썸과 해 가지고 수수료 낮은 계정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가 안 된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 공개를 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는 이제 네네. 러시아 루블화로 비트코인이 이제 마켓에서 신고점을 갱신했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신고가를 달성했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을 사실 이거는 이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그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올라갔지만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일단은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이 매물대가 있나? 여기서 조정을 야 책 아 치는 있긴 분들 있네. 여기 이제 이거 쓰리복인데 그래서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데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엄청난 이제 상승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잠깐 보니까 러시아 위와 대비해서 이제 환율이 보니까 막 폭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비트코인 USDT 테더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루블화 음. 해서 차이를 보니까 70% 이상 차이가 나길래 가격이 많이 나네요. 아 환율이 40% 인데 아 그러면 거의 뭐 30-40% 이상이 프리미엄도 많이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붙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네. 입장에서는 너무 제재를 많이 받으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도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네네. 타점에 이제 러시아 자국민들 기업들도 지금 러시아 기업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불매 운동에다가 뭐 아예 작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쵸. 돈은 돌려야겠고 그 방법이 없으니까 좀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비트코인으로 해지하려는 수단으로 해지 수단으로 지금 다 몰려가고 음. 있다 보니까 루블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반등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또 네네. 아직 이게 하락이 멈춘 게 아니라서 맞아요. 그 전쟁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이게 미래겠죠? 우리 비트코인의? 당연하죠. 우리도 조만간 갑니다. 이제 네네. 달러도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확실히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다라는 게 그쵸. 볼 수가 있죠. 네네. 국민들도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지면서 금은 올라가는데 그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왜 비트코인이 같이 빠지냐?"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네. 진짜 그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진짜 공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러시아 상황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은 뭐 이란이라든지 뭐 또 베네수엘라라든지 국가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확실히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국가의 위기에서는 비트코인이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쵸. 그리고 인터넷에도 지속적으로 기사가 올라오는 게 네네. 이런 30,000불대에서 고래 계정들이 지금 고래 지갑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개미들이 던지고 있는 소액의 물량들을 계속해서 받아내면서 음.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지속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직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나오는 지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죽을 수 없죠. 개미들만 죽었죠. 네 그쵸. 개미들만 죽어가고 있는. 개미들만 거의 죽었고 고래들은 계속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고 확실히 위기에 비트코인이 강하다는 모습을 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바닥을 좀 다지긴 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지금 비트코인 좀 올려줬다가 한 번 더 일단 빵 깨는 게 오히려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 패턴으로는. 근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저는 좀 더 내려갔다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